와장창 제사상이 기울어지며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갈비찜 그릇이 깨지고 불고기가 카펫 위로 흩어졌습니다. 전 접시들이 대굴대굴 굴러가고 송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미쳤구나. 이 불효자식. 시아버지의 고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효요? 누가 불효입니까? 20년 동안 설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나가라. 당장 나가. 오늘부터 너희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한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명절마다 되풀이되던 고통,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살아온 며느리의 이야기, 그리고 한순간에 뒤집어진 차례상.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석 전날 밤 한설아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용인 재래시장 아케이드 계단을 세 번째 오르내리는데 한설아의 손에 든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송편 반죽용 쌀가루 3kg, 갈비찜용 갈비 4kg, 불고기 양념, 잡채용 당면 2봉지, 동태 3마리와 애호박 6개, 느타리와 표고버섯, 대추 1봉지에 배 6알, 사과 1상자까지, 노란 찬압까지 들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아버지 강춘복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날아왔습니다. 설아야, 거기 서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 올해는 전을 넉넉히 부쳐야 해. 작년에 모자라서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 큰 집에서 뭐라 그러더라고. 한설아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네, 아버님. 재료 넉넉히 샀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체면. 그 단어가 가슴을 콕 찔렀지만 표정은 애써 밝게 유지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오희정이 드라마를 보고 계셨고 화면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한설아가 냉장고에 재료를 정리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 장미란이었습니다. 동서, 나 내일 아침 9시쯤 갈게. 저는 동서가 다 붙여놓으면 내가 가서 모양만 예쁘게 정리할게. 알지? 시어머님이 상 올릴 때 보기 좋아야 한다고 그러시잖아. 나는 애들 학원 보내고 가야 해서. 네, 형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모양만 정리한다. 밤새 기름에 튀기고 뒤집고 식히는 건 작은 집 몫이고 아침에 와서 접시에 예쁘게 담기만 하면 칭찬은 큰 며느리 차지. 늘 그래왔습니다. 한설아는 앞치마를 질끈 묶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불고기 양념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는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송편소로 쓸개를 볶자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당면을 삶고 애호박을 어슷하게 썰고 동태를 손질하고 버섯을 다듬는 동안 시계는 어느새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냄비 2개, 프라이팬 3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한설아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남편 강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와서 한설아의 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손등을 살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물집 잡혔잖아. 괜찮아요. 기름이 좀 튄 거예요. 금방 가라앉아요. 금방 가라앉긴 약이라도 발라야지. 강민호가 약을 가지러 가려는데 안방 문이 스르륵 열리며 시어머니 오희정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설아야, 잡채 만들 때간 세게 하지 마.
작년에 너무 짜다고 큰댁 시누이가 그러더라. 그리고 저는 너무 두껍게 붙이지 말고 얇게 붙여야 해. 기름 많이 먹으면 느끼하잖아. 내일 미란이가 오면 모양은 그 애가 정리할 거니까 너는 그냥 붙이기만 해.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편도 너무 크게 빚지 마. 작년에 입에 안 들어간다고 말 나왔어. 모양은 큰 며느리, 손은 작은 며느리. 한설아는 그 공식을 속으로 되새기며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나자 강민호가 한설아의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설거지라도 할게.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은 아버님 심부름 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부르실 거예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방에서 강춘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잠깐 들어와 봐. 내일 큰 집에서 누가 온다는데 확인 좀 해봐. 강민호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한설아를 바라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부엌에서 한설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번만 잘 넘기면 된다. 추석은 추석답게. 밤 9시가 넘어가자 본격적으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태전, 애호박전, 버섯전, 동그랑땡, 김치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리는데 기름이 튀어 팔뚝에 빨간 점이 하나 둘 생겼습니다. 아프다는 생각보다 내일까지 이거 다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밤 11시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꺼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주무시러 들어가셨고 강민호는 아이들 재우러 올라갔습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 숙모 최말순이었습니다. 설아야, 자니? 아니요, 숙모님. 전 부치고 있어요. 아이고, 고생이다 고생이야. 그래도 작은 집은 여기서 가깝잖아. 일 좀 더 하면 되지 뭐. 큰 집은 돈을 더 냈으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고. 네. 우리 큰 집 애들 바빠 죽겠다더라. 대기업 다니느라 정신없대. 너희는 그래도 한가하니까 괜찮잖아. 그치? 한설아는 대답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명절에 이렇게 집안일 해주니까 고맙지. 뭐, 거저 얹혀 타는 거 아니잖아. 네, 숙모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거저 얹혀 탄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설아는 뒤집개를 든 손을 멈추고 프라이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저 얹혀 탄다는 게 뭘까요? 작년 추석에도 밤을 새웠고 재작년 명절에도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시장 보는 돈은 큰 집에서 더 냈을지 몰라도 이 손으로 재료를 다듬고 불 앞에 서서 땀 흘린 건 한설아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조금 덜 냈다는 이유로,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거저 얹혀 탄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한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동그랑땡이 20개나 남았고 김치전도 부쳐야 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일단은 손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또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 반이 되어서야 마지막 전이 접시에 담겼습니다. 한설아는 싱크대에 기대어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붉은 자국 물집, 기름에 닿아 따끔거리는 손등. 내일이면 누군가 고생했네. 한마디 던지겠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또 다른 요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설아는 불을 끄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고 한설아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추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잘 넘겨야 합니다. 새벽 6시 반,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한설아는 허리를 펴며 일어났는데 등과 어깨가 뻐근하게 당겼습니다.
겨우 2시간 반을 잔 몸이었습니다. 쌀가루를 꺼내 반죽을 만든 후 조금씩 떼어내 동글동글 만든 후 가운데 깨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오므렸습니다. 1개, 2개, 10개, 20개.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 강춘복이 화장실로 가는 길에 부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설아야, 송편 몇 개나 빚었어? 지금 70개 정도 됐습니다. 70개? 그걸로 되겠어? 작년에 모자라서 큰 집 식구들 못 먹었잖아. 우리 집안 창피하게 100개는 넘게 해. 네, 아버님. 강춘복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한설아는 반죽을 다시 한 덩이 떼어냈습니다. 100개로도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120개는 빚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 불고기를 데우고 갈비찜을 조리는데 시어머니 오희정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설아야, 갈비찜 간 봤어? 아직 다 안 졸았어요, 어머님. 좀 떠서 내가 먹어볼게. 작년에 간이 약했잖아. 시어머니가 국자로 갈비를 떠서 맛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역시 간이 또 약하네. 큰댁 사람들은 간 센 걸 좋아한다니까. 간장 더 넣어. 설탕도 조금 더. 네, 어머님. 한설아는 간장을 더 넣었습니다. 사실 간을 보니 딱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아침 9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형 강진욱과 큰며느리 장미란, 그리고 조카 둘이 들어왔습니다. 장미란은 백화점 포장지로 감싼 과일 세트와 약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 우리 큰며느리 왔네.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이뻐라.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장미란을 안았습니다. 지난달에도 만났는데 마치 1년 만에 보는 것처럼 반가워하셨습니다. 한설아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동서, 고생 많았지? 장미란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한설아가 밤새 붙여놓은 전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진짜 엄청 많이 했네. 언제 이걸 다 했어? 어젯밤에 새벽까지요. 어휴, 고생이다. 그럼 나는 이거 접시에 예쁘게 담을게. 장미란은 새 접시를 꺼내 전을 가지런히 담기 시작했습니다. 동태전은 둥글게, 애호박전은 부채꼴로, 동그랑땡은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역시 우리 미란이 손은 예술이야. 이렇게 담으니까 먹음직스럽네. 설아는 담는 센스가 없어서. 한설아가 밤새 기름에 튀기고 뒤집은 전이었지만 칭찬은 담은 사람에게만 돌아갔습니다. 한설아는 입술을 꾹 깨물고 갈비찜을 큰 접시에 옮겼습니다. 오전 10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큰아버지 강춘수 내외, 큰숙모 채말순, 작은아버지 강춘기까지. 거실이 순식간에 북적거렸습니다. 형님,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강민호가 큰형 강진욱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 올해도 화목하게 지내자. 그때 시아버지 강춘복이 거실 탁자에 검은 가죽 수첩을 펼쳤습니다. 명절 때마다 나오는 돈 계산 장부였습니다. 자, 올해 추석 비용 정리하자. 큰아들 300, 작은아들 100, 큰아버지 50, 작은아버지 50. 총 500이지? 숫자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한설아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을 멈췄습니다. 강민호가 낸 100만 원.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쓴 돈은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갈비, 불고기, 용고기, 동태, 채소, 버섯, 쌀가루, 과일, 양념까지. 부족한 50만 원은 한설아가 생활비에서 빼서 채웠습니다.
아이들 겨울 점퍼 사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역시 큰 집이 든든하네. 300이면 제대로 하는 거지. 집안의 큰아들답게 큰 숙모 채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집도 나름했습니다. 100만 원이면 적지 않죠.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큰형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뭐 그래도 형이 더 내야지. 집안의 큰형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니까. 맞아. 형이 더 내는 게 당연하지. 강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설아는 싱크대를 붙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돈만 계산하는 걸까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불 앞에 선 시간은요? 기름에 댄 손은요? 2시간 반밖에 못 잔 밤은요? 그건 계산에 들어가지 않나요? 오전 11시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설아가 갈비찜을 올려놓으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설아야, 잠깐만. 미란아, 이리 와서 과일이랑 음식 위치 좀 봐줘. 장미란이 한설아가 이미 올려놓은 배, 대추, 사과의 위치를 하나씩 다시 조정했습니다. 어머니, 대추는 이쪽으로, 배는 가운데로. 이렇게 하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큰 며느리는 센스가 남달라. 설아는 그냥 올려만 놓으니까. 한설아는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설아의 앞치마를 힐끗 보시더니 말했습니다. 설아야, 앞치마 벗어. 기름 얼룩 지저분해 보여. 사진 찍을 때 나오면 안 되잖아. 네, 어머님. 한설아는 앞치마를 벗어 부엌 의자에 걸었습니다. 갈비찜을 상에 올렸지만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고 불고기에는 냄새는 괜찮네. 라는 짧은 말만 돌아왔습니다. 한설아가 밤새 빚은 송편은 상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고 장미란이 담은 전 접시만 상 중앙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큰 숙모 채말순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집은 여기서 가까우니까 좋잖아. 몸으로라도 때울 수 있고 큰 집은 돈으로 기여하고 딱 역할 분담 잘 된 거 아니야? 뭐 거저 얹혀타는 건 아니네. 하하. 웃음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한설아는 싱크대 모서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등에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강민호의 시선이 한설아의 떨리는 손등에서 식탁으로 다시 아버지의 검은 수첩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강민호의 턱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제사상 앞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강춘복이 제일 앞자리에 큰형 강진욱이 그 옆에 강민호는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들은 뒤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한설아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빠진 음식이 없나 살폈습니다. 자, 시작하자. 강춘복이 잔을 들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한설아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새벽부터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일만 했으니까요. 자, 이제 음복하자. 설아야, 국그릇 좀 가져와. 한설아가 부엌으로 가서 국그릇을 들고 오는 사이 거실에서는 친척들이 음식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갈비찜 좀 봐. 색깔은 참 곱네. 큰 숙모가 갈비 하나를 집어먹었습니다. 근데 간이 좀 센데? 아까는 약하다고 하더니 이번엔 또 과하네. 한설아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까 시어머니가 간장을 더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이제는 세다고 하시네요. 불고기는 괜찮네. 고기가 부드러워. 작은아버지가 불고기를 한 점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큰 집에서 돈을 300이나 냈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100만 원으로 이 정도 차릴 수 있어? 큰 숙모가 다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한설아는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재료비 150만 원 중 50만 원은 한설아가 생활비를 빼서 채웠는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미란아, 이전 내가 담은 거지? 모양이 참 예쁘다. 시어머니가 장미란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동서가 다 붙였어요. 저는 담기만 했고요. 장미란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담는 것도 실력이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잖아. 설아는 그냥 막 올려놓기만 하니까. 한설아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손을 물에 담그는 순간 따끔거렸습니다. 어젯밤 기름에 댄 상처가 물에 닿으니 쓰라렸습니다. 설아야, 식혜 좀 더 가져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갖다 드릴게요. 한설아는 손을 닦고 냉장고에서 식혜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가는데 친척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나저나 진욱이네 큰아들, 삼성전자 들어갔다며? 정말 대단하네. 맞아요. 공채로 붙었어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역시 큰집 자식들은 똑똑해. 장미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집 애들은 아직 뭐하니? 큰 숙모가 물었습니다. 한설아는 식혜 주전자를 들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큰애는 대학교 3학년이고 작은애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지방 국립대 다닌다고 했지? 요즘은 서울 좋은 대학 나와야 취업이 되는데. 큰 집처럼 대기업은 힘들겠네. 큰 숙모의 말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한설아는 주전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세게 내려놓는 바람에 탁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해, 설아야. 깨지겠어. 손도 거칠고 성격도 거칠어. 시어머니가 찡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설아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큰 집 아이들과 비교당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명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지겹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을 다시 차려야 했습니다. 한설아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란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동서,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님은 거실에서 쉬세요. 미안해, 동서. 내가 너무 편하게만 있는 것 같아서. 장미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설아는 그제야 장미란도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형님 잘못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래도 다음에는 내가 더 도울게. 장미란이 부엌을 나가고 한설아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프라이팬에 전을 데우고 냄비에 국을 끓이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점심상을 차리는 동안 거실에서는 계속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은 큰 집이 든든해서 좋아.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잖아. 맞아요. 큰형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첨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한설아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설아야, 밥 다 됐어?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 가져갈게요. 한설아는 밥그릇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국이 좀 짜 보이는데 물 좀 더 넣어. 네, 어머님. 한설아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국에 물을 넣었습니다. 간을 봤는데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짜다고 하니 물을 넣어야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설아는 부엌에서 서서 김치를 더 담으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김치통을 꺼내다가
손에 힘이 풀리며 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잡았지만 손목이 삐끗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한 탓에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설아는 손목을 주무르며 김치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숟가락 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역시 명절 음식은 이래야 제맛이지. 그러게요. 다들 맛있게 드세요. 한설아는 김치 접시를 들고 거실로 가려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오늘만 지나면 된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은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한설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기름기 묻은 접시, 양념 묻은 냄비, 국물 묻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설아야, 커피 좀 내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끓일게요. 한설아는 손을 닦고 커피포트에 물을 붓고 원두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나저나 춘복이, 자네 집은 참 복이 많아. 며느리가 이렇게 일을 잘하니. 그러게 말이야. 설아가 손이 빠르긴 해. 근데 큰 며느리 미란이는 센스가 있어서 좋고.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한설아는 커피를 내리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이 빠르다는 건 칭찬이 아니라 일을 많이 시켜도 된다는 뜻이겠죠.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에 집에도 안 오는데 자네 집은 둘 다 오니 좋겠어. 뭐, 큰 집은 돈으로 기여하고 작은 집은 몸으로 기여하는 거지.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니까 괜찮아.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설아는 커피 잔을 쟁반에 올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몸으로 기여한다. 그 말이 또 가슴을 찔렀습니다. 커피를 거실로 가져가는데 큰 숙모 최말순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말했습니다. 그래도 큰 집은 애들 다 컸으니까 미란이가 편하잖아. 작은 집은 애들이 아직 대학생, 고등학생이니까 손도 가고 학원비에 과외비에 돈도 더 들고. 그러니까 작은 집이 명절일이라도 더 해야지. 큰 집은 돈으로 기여하니까. 맞아요. 우리 큰아들은 이미 직장 다니니까 오히려 저한테 용돈 주고 작은 애도 이제 대학생이라 손 안 가요. 장미란이 말했습니다. 한설아는 커피 잔을 하나씩 나눠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일까지 더 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설아야, 커피에 설탕 좀 더 넣어. 이거 너무 써.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한설아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설탕을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설탕을 2스푼이나 넣으며 저었습니다. 역시 단 게 좋아. 나이 들면 단 게 당긴다니까. 그 순간 강민호가 거실 한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야? 오늘 음식 준비하느라 설아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간소화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 강춘복이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간소화?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인데 상을 제대로 차려야지. 그게 아니라 전도 몇 가지만 하고 송편도 적당히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적당히? 명절 음식을 적당히 한다고?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1년의 추석, 설날, 거기다 기제사까지 5번인데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큰형 강진욱이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우리 집안이 대대로 명절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형님, 하지만 설아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젯밤에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도 1년에 몇 번 안 되잖아. 설날, 추석, 아버지 기제사. 그 정도는 해야지. 큰 숙모 채말순이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마누라가 힘들다고 하면 큰 집에서 더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 미란이 내년엔 동서 좀 더 도와줘. 네, 숙모님. 그럴게요. 장미란이 대답했지만 한설아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매년 똑같은 말을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말이야, 민호야. 작은 집은 돈을 100만 원밖에 안 냈잖아. 큰 집은 300 냈는데. 그러면 작은 집이 몸으로라도 더 해야 맞는 거 아니야? 큰 숙모의 말에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설아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숙모님, 하지만 실제로 들어간 재료비는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설아가 생활비에서 빼서 채웠어요. 뭐? 시아버지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100만 원만 낸다고 했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이 부족하면 큰 집에서 더 내라고 하지. 왜 며느리가 생활비를 빼서 써? 그럼 우리 집안이 며느리 등쳐먹는 집안이 되잖아. 한설아는 부엌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체면이 깎인 것에 대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강민호가 입을 열려는데 큰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생각에는 이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재료비를 정확히 계산해서 나눠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맞지. 민호야, 내년에는 재료비 미리 계산해서 말해. 그럼 큰 집이 더 낼 테니까. 하지만 아버님, 재료비만 문제가 아니라. 강민호가 말을 이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재료비만 문제가 아니지. 설아가 힘들다는 거잖아. 그러면 미란이가 내년엔 하루 전에 와서 같이 준비하면 되지. 그렇게 하자. 어머님. 한설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한설아를 쳐다봤습니다. 제 생각엔 음식을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도 3가지만 갈비찜이나 불고기 중 하나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설아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 집안 체면이 있어. 음식을 줄이면 다른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 집은 이제 가세가 기운 모양이다. 며느리가 게을러진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한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체면. 모든 게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한설아의 손, 한설아의 잠, 한설아의 고통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강민호는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강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무임승차를 한 겁니까? 뭐? 시아버지 강춘복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호야, 진정해. 아버지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야. 큰형 강진욱이 강민호를 말렸습니다. 진정하라고요? 형님은 돈 300만 원 냈다고 제사상 앞자리에 앉으시는데 저희는 뭡니까? 우리 설아는 이틀 밤낮 잠도 못 자고 이 음식 만들었습니다. 손에 물집 잡히고 기름에 데이면서요. 그런데 거저 얹혀 탔다고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설아는 부엌 문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 앞에서 목소리 높이고.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버님,
이게 제사입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자리잖아요. 이 자식이 미쳤구나. 시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민호야, 제발 그만해. 아버님께 사과해.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설아가 명절 때마다 이렇게 일했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어요. 대신 들은 건 간이 약하다, 센스가 없다, 거저 얹혀 탄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거실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큰 숙모 채말순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잖니. 우리가 언제 설아를. 숙모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저 얹혀 타는 건 아니라고. 그게 뭡니까? 설아가 밤새 일한 게 공짜입니까? 강민호가 제사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설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안 돼. 한설아가 말했지만 강민호는 이미 제사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음식들 보이십니까? 갈비찜, 불고기, 전, 송편. 전부 설아가 혼자 만든 겁니다. 큰 며느리는 접시에 담기만 했는데 칭찬은 다 받고 설아는 아무 말도 못 들었어요. 민호야, 그만해. 제발. 큰형이 강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놓으세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제사상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정신 있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정신 차렸어요. 형님이야말로 정신 있으세요? 돈만 내면 다입니까? 이 새끼가. 큰형 강진욱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퍽! 강민호의 입가에 피가 맺혔습니다. 여보. 한설아가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강민호가 입가를 닦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코피가 조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20년 동안 설아가 받은 말들에 비하면.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큰형이 다시 주먹을 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한설아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때 강민호가 제사상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한설아는 그 순간 모든 게 느리게 보였습니다. 여보, 안 돼.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와장창. 제사상이 기울어지며 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갈비찜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불고기가 카펫 위로 쏟아졌습니다. 전 접시들이 대굴대굴 굴러갔고 송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퍼지며 기름진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구나. 이 불효자식.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강민호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강민호는 팔로 막았습니다. 불효요? 제가 불효입니까? 20년 동안 설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명절마다 밤을 새우고 손에 물집 잡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대신 간이 약하다, 센스가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게 며느리 대접입니까? 뭐라고? 그렇습니다. 설아는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칭찬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가라. 당장 나가. 오늘부터 너희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시아버지가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쏟아진 음식, 울고 있는 시어머니, 분노로 떨고 있는 시아버지, 멍하니 서 있는 친척들. 한설아는 강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강민호도 한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져, 여보. 한설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면 좋아. 제사상이 조상님께 어떻게. 한설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발이 떨렸습니다. 강민호가 한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오늘부터 너희는 남이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한설아와 강민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9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한설아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설아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민호는 핸들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가의 피는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설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호는 부엌으로 가서 물 2잔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물 마셔. 한설아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해.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강민호는 한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집 잡힌 손, 기름에 댄 손등, 빨갛게 부어오른 손목. 그 손을 보며 강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만 하자. 뭔데요? 계산해보자. 정확히 얼마가 들어갔는지, 얼마나 일했는지. 강민호는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설아의 가방에서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받은 영수증, 마트 영수증, 재래시장 영수증까지 하나씩 정리해보자. 강민호가 컴퓨터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설아는 영수증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갈비, 한우 불고기 용고기, 동태, 채소, 버섯, 쌀가루, 과일, 양념, 식용유. 영수증을 다 더하자 15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150만 원이 넘네. 우리가 낸 돈은 100만 원. 부족한 돈은 50만 원 넘게 제가 생활비에서 뺐어요. 한설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노트북에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어제 몇 시부터 일했어? 오후 5시쯤부터요. 밤 9시부터는 전 부치기 시작했고 새벽 2시 반에 끝났어요. 그럼 어제만 9시간 넘게. 오늘은 새벽 6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 반이요. 총 16시간이 넘네.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20만 원은 훨씬 넘어. 그리고 재료비까지 합치면 170만 원도 넘겠네요. 한설아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70만 원이 넘는 돈. 그동안 한설아가 해온 일의 가격이었습니다. 여보, 사진 있어? 무슨 사진요? 손사진. 그리고 어제 만든 음식 사진. 한설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찍어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전을 붙이다 찍은 사진, 송편을 빚다 찍은 사진, 그리고 오늘 아침 손등 사진. 물집과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거 가족 대화방에 보내자. 여보, 그럼 더 싸움 나요. 싸움? 이미 싸움은 끝났어. 이제는 증명할 차례야. 우리가 거저 얹혀 탄 게 아니라는 걸. 강민호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한설아의 손사진, 음식 사진과 함께 가족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메시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오늘 추석 준비 실제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작은 집이 낸 돈은 100만 원이고
부족한 50만 원 넘는 돈은 설아가 생활비에서 뺐습니다. 노동시간은 16시간이 넘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20만 원은 훨씬 넘습니다. 합계는 170만 원도 넘습니다. 아래는 설아의 손 사진입니다. 물집과 화상 자국이 보입니다. 앞으로의 명절 조건을 알립니다. 첫째, 음식 간소화. 저는 3가지만, 메인 요리는 2가지만, 송편과 과일만 준비합니다. 둘째, 비용과 노동 공동 분담. 제비뽑기로 역할을 결정합니다. 셋째, 역할 돌림제. 매년 바꿉니다. 넷째, 공개 모욕 금지. 위반하면 참여를 거부합니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앞으로 명절에 불참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대화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설아는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분, 2분, 3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첫 번째 답장이 왔습니다. 고모였습니다. 민호야, 나도 며느리였다. 오늘은 작은 집 말이 맞다. 한설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어서 사촌 동생의 답장이 왔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 편이에요. 이건 너무했어요. 작은아버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내가 오늘 잘못 봤구나. 답장이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형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한설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답 안 올 것 같아요. 괜찮아.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는 저쪽에서 결정할 차례야. 강민호가 한설아를 안았습니다. 한설아는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 20년 동안 삼켰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 11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한설아와 강민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받을까요? 응. 받아보자. 강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켰습니다. 민호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네, 아버님.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 다시 오너라. 얘기 좀 하자. 아버님,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알았다. 얘기하자. 그러니 일단 오너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설아는 강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대화가 시작될 거라는 걸.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설아의 목소리가 들릴 거라는 걸. 다음 날 저녁 6시 한설아와 강민호는 다시 시댁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보, 들어가도 될까요? 괜찮아. 우리 잘못한 거 없어. 강민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오희정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의 흔적은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도 쏟아진 음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거실 탁자 앞에 시아버지 강춘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형 강진욱과 큰며느리 장미란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아라.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설아와 강민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2권의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아버지의 검은 수첩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설아가 본 적 없는 흰색 노트였습니다. 민호야, 내가 보낸 자료 봤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님. 나는 돈만 받구나. 시아버지가 검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명절마다 기록된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큰아들 300만 원, 작은아들 100만 원, 큰아버지 50만 원, 작은아버지 50만 원.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숫자들이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돈만 있어. 누가 얼마 냈는지만 있지. 누가 얼마나 일했는지는 없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설아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설아야. 네, 아버님. 미안하다. 한설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구나. 숫자만 보면 쉽다고 생각했어. 돈만 계산하면 공평하다고 생각했지. 시어머니가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설아야, 나도 미안해. 시어머니로서 너무 심했어. 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받았고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어. 한설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큰형 강진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형이 잘못했다. 어제 주먹 휘두른 거 정말 미안해. 형이 돈만 냈다고 잘난 척했어. 재수 씨 고생은 생각 안 하고. 장미란도 한설아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동서, 나도 미안해. 나는 편하게 접시에 담기만 하고 칭찬만 받았잖아. 동서가 밤새 일한 건 생각 안 하고. 정말 미안해. 한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은 잘못 없어요. 형님도 이 집안 규칙대로 한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흰색 노트를 펼쳤습니다. 설아야, 이게 뭔지 아니? 아니요. 어젯밤 내 시어머니가 쓴 거야. 20년 동안 내가 해온 일들을 다 적었어. 한설아는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만든 음식 목록, 청소한 장소, 설거지한 그릇 개수, 심지어 손님 접대까지. 20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 내가 이렇게 많이 했구나. 이렇게 오래 참았구나.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한설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설아야, 내 조건 다 받아들이마. 음식 간소화하자. 저는 3가지만, 메인 요리는 2가지만. 송편도 적당히만 하고.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랑 노동은 공동으로 분담하자. 제비뽑기로 역할 정하고 매년 바꾸는 거지. 네, 아버님. 공개 모욕은 절대 안 된다. 이건 우리 집안 새 규칙으로 정하마. 누구든 며느리를 무시하거나 비교하면 안 돼. 위반하면 벌금 내는 거로 하자. 한설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새 규칙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아야. 시아버지가 검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 수첩은 이제 그만 쓸란다. 돈으로 사람을 재는 건 이제 그만하마. 숫자로는 내 마음을 잴 수 없더구나. 시아버지가 한설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집이 내 손에 기대어 온 줄을 이제야 안다. 정말 미안하다. 한설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인정받는다는 느낌. 아버님,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강민호가 한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한설아 옆에 앉았습니다. 설아야, 손 좀 보자. 시어머니가 한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집과 화상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따가웠겠다. 많이 아팠겠어. 시어머니가 한설아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한설아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내일 다시 제사 지내자. 이번엔 제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설아와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거실에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설아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설아와 강민호는 다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형 부부, 그리고 큰 숙모까지. 왔구나. 어서 와. 시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설아야, 민호야. 오늘은 제비뽑기로 역할 정하기로 했지? 네, 아버님. 시아버지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쪽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다들 하나씩 뽑아봐. 한설아가 먼저 손을 넣어 쪽지를 꺼냈습니다. 휴식 겸 송편 데우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설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휴식이요? 그래. 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민호가 뽑은 쪽지에는 정리 및 설거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큰형은 음식 데우기 및 조리, 장미라는 조리 보조 및 상차림, 시어머니는 손님 접대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부엌으로 가볼까? 큰형이 앞장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미란도 함께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큰형 부부가 함께 부엌에 들어가는 걸 처음 봤습니다. 동생은 오늘 편히 앉아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큰형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장미란도 앞치마를 두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서, 오늘은 우리가 할게. 편히 쉬어.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비뽑기 결과대로 하는 거예요. 동생은 쉬어요. 한설아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큰형이 서툴게 전을 데우고 장미란이 갈비찜을 데우며 여보,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가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설아야, 물 좀 마셔. 시어머니가 물잔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설아는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거야. 돌아가면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내가 미안하지. 20년 동안 너한테만 시켰으니까. 시어머니가 한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간소했습니다. 갈비찜 한 그릇, 불고기 한 접시, 전 3가지, 송편 한 접시, 과일 몇 점. 하지만 그 상은 어제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 차례 지내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설아도 앞줄에 앉았습니다. 큰 며느리 옆자리였습니다. 절을 올리고 일어서는데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상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새로운 규칙으로 명절을 지내겠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재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역할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한설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들에게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설아와 장미란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설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음복을 할 때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큰 숙모가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저희가 데웠습니다. 큰형이 대답했습니다. 아, 진욱이 부부가? 잘했네. 맛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만든 건 동생이에요. 저희는 데우기만 했어요. 큰형이 한설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야, 고맙다. 2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줘서. 큰 숙모가 처음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설아는 별 말씀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민호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한설아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설거지하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동생, 송편 하나 더 먹어요. 큰형이 송편 접시를 한설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형님이 드세요. 아니에요. 동생이 만든 건데 동생이 먹어야죠.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음식 데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불 조절하는 게 어려워서 미란이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큰형이 손을 주물렀습니다. 한설아는 웃음이 났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형님. 내년에는 저희 부부가 좀 더 많이 할게요. 약속해요. 큰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민호가 한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꿈 같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앉아 있었어요. 앞으로는 계속 이럴 거야. 약속해. 고마워요, 여보. 차 안에서 한설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한설아는 생각했습니다. 무너뜨린 건 차례상이 아니라 오래된 불공평이었고, 새로 세운 건 체면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이었습니다. 한 추석 밤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설아는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